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왕.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 부르며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업적의 거대한 휘장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한 인간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세종 이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위대함과 동시에 깊은 비극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그 엄정하고 세밀한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왕은 1년에 8달을 병상에 누웠다.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왕이 대부분의 시간을 병마와 싸우며 보냈다는 충격적인 진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토록 극심한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업적들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병상 위의 성군 세종대왕의 숨겨진 투병일지를 통해 인간 세종의 고뇌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진정한 성군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의 몸은 병들었으나 그의 정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마와의 치열한 싸움은 그를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 단련시켰습니다. 1. 성군의 탄생. 태양 아래 드리운 병고의 그림자. 1397년 4월 10일 한성부에서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학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사냥과 무예를 즐길 때 어린 이도는 늘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실은 언제나 책으로 가득했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학구열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으며 이는 후일 성군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태종은 이런 셋째 아들의 비범한 자질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왕이 계승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장남 양녕대군의 방탕함과 차남 효령대군의 무관심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결국 오랜 숙고 끝에 장자 양녕대군을 패하고 셋째 이도를 세자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부왕의 편애가 아니라 어지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진정한 제목을 선택하려는 태종의 해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도가 조선의 앞날을 책임질 유일한 적임자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건강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체구가 비대했고 평소 육식을 매우 즐겼으며 운동량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만성적인 질병의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대한 성군의 씨앗은 고된 노력과 함께 병고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몸은 이미 젊은 나이부터 미래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품성만큼이나 타고난 병약함 또한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1418년 8월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세종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집현전을 설치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양성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며 세금제도 개편, 빈민구제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열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무를 살피고 학자들과 격렬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잠시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늘 켜진 등불 아래 수많은 서책과 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적인 노력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병고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의 질병에 대한 기록이 놀랍도록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소갈증을 비롯해 극심한 눈병인 안질, 몸에 고름이 잡히는 옹저종기, 다리와 몸이 붓는 부종, 그리고 잦은 설사까지 그의 병명은 실로 다양했으며 제위 중반기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병을 앓았고 그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원들은 그의 병세를 염려하여 연일 상소문을 올리고 휴식을 권했지만 세종은 백성을 향한 책임감으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군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고통과 번뇌가 늘 함께했습니다. 그의 병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시대를 앞서간 리더의 고독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백성을 위한 더 큰 책임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병약한 몸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백성을 향한 그의 연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집념과 사랑. 세종대왕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국사를 한 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석에 누워서도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신하들을 불러 밤늦도록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왕의 병이 깊어지자 신하들이 침실에 모여 정무를 논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침실은 때로는 가장 치열한 집무실이 되었고 때로는 가장 뜨거운 학문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면서도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백성을 위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병석의 왕을 보며 존경심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신하들의 충성심 또한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고질병이었던 안질, 즉 심각한 눈병은 밤늦도록 서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의 집념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백성을 향한 불타는 애민 정신으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며 눈을 혹사했던 세종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가 섞인 눈물을 닦아가며 글자를 연구했다는 야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글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거나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직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은 백성의 불편함을 담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심해져 더 이상 혼자 국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과 다리가 붓는 부종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고 지독한 가려움증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몸에 돋아나는 옹저종기는 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고 만성적인 설사는
그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위 24년 1442년 세종은 고심 끝에 아들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병든 몸으로도 백성을 놓지 못했던 왕의 고육지책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정을 안정화하려 했던 성군의 지혜였습니다. 이 결정은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수하며 조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말합니다. 세종의 병세가 깊어진 것은 왕으로서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백성에 대한 끝없는 연민 때문이었다고. 백성들의 굶주림, 끊이지 않는 가뭄과 홍수, 전염병 창궐, 외구의 침략, 그리고 명나라와의 복잡하고 위태로운 외교 관계 등 수많은 국가적 난제들 속에서 세종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 해결을 위해 밤낮 없이 고뇌하고 연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백성들에게 가 있었고 백성의 한숨 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그것이 곧 자신의 병이 되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3. 병고를 넘어선 성군의 의미. 세종의 병고는 단순히 한 왕이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그의 불굴의 의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실은 때로는 가장 창의적인 과학 연구실이 되었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병약한 몸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통이 그를 단련시키고 더욱 백성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농사직설 편찬은 그의 백성 사랑과 실사구시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업 기술이 미흡했던 당시 세종은 직접 농부들을 불러 그들의 농사 경험을 일일이 듣고 이를 기록하여 백성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병든 몸을 이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늘 백성의 삶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늘 백성의 목소리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 백성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의 위대한 업적들,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국방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법전 편찬 등은 모두 그의 고통과 집념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병고를 겪지 않았다면 혹은 그 병고 앞에서 좌절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병고는 오히려 그의 업적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었고 그를 진정한 인간적인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며 성군의 의미를 새롭게 증명했습니다. 그의 병상투쟁은 단순히 한 왕의 아픔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사명감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영감을 줍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났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4. 시간을 초월한 성군의 메시지. 세종대왕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병마와의 치열한 싸움.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한계와 시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는 질병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질병과 함께 존재하며 위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 삶의 일부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병상에서조차 백성을 잊지 않았던 세종의 집념과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사명감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종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의 지혜와 애민 정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은 단순히 왕의 호칭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정신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